미국의 노동절을 떠올리면 바비큐 굽고 마지막 여름 여행 떠나고 대형 세일 쇼핑하는 풍경이 먼저 스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곳곳에선 정반대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일은 내년에도 존재할까? 특히 AI가 일자리의 모양을 바꾸는 지금, 노동절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미래의 사용설명서를 다시 쓰는 날로 변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포인트들만 쏙쏙 뽑아 재구성해 볼게요. 미국이 5월 1일이 아닌 9월에 노동을 기념하는 이유부터가 반전입니다. 19세기 말 격렬한 파업과 충돌 끝에 1894년에 9월 첫째 월요일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죠. 의도는 명확했어요. 국제노동절의 급진적 상징 대신 노동의 공헌을 기리되 모두가 함께 걷자는 국내 합의형 기념일. 그래서 미국의 노동절은 시작부터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싸우되 제도 속으로 끌어들여 룰을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배경 위에 세워진 룰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만든다는 사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주 40시간, 최저임금, 초과수당, 안전기준 같은 것들이 전부 법으로 굳어진 결과물이에요. 덕분에 노동절은 매년 한 번, 우리 삶의 규칙을 집단 점검하는 시즌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 그 점검표의 1번 항목에 AI가 올라섰습니다. AI 시대의 미국 노동절을 흥미롭게 보는 법, 다음과 같이 상상해보세요. 뉴욕의 한 영상 편집자는 요즘 회사와 새로운 조항을 협상합니다. 내 영상이 AI 모델 학습에 쓰일 때 통보와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몇 해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문장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노동절은 이런 문장이 탄생하는 순간을 사회적으로 승인해주는 날입니다. 기술이 나온 뒤에 법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앞지르지 못하게 기준을 땅에 박는 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에선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이 늘어나고 공정 자동화가 빨라집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의외로 간단해요. 신기술 도입의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임금만이 아니라 재교육 시간, 숙련 이전의 비용, 안전 위험에 대한 보상까지 분배의 설계를 다시 짭니다. 노동절은 그 설계도를 펼쳐보는 자리죠. 캘리포니아의 크리에이터와 라이더, 드라이버는 자신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가 인생을 가릅니다. 사회보험, 단체교섭, 최소 수입 보장 같은 권리가 달라지거든요. 앱이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사실상의 보스가 될 때 그 보스를 누가 감시하고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게 할지 노동절은 이 질문을 대문짝만하게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왜 미국인들이 노동절에 이렇게 민감할까?가 좀 잡히죠. 답은 생각보다 생활적입니다. 월세, 장바구니, 물가, 의료비, 휴가, 스케줄 예측 가능성 모두 노동의 규칙에 달려 있어요. 미국의 노동절이 흥미로운 건 이날이 축제와 토론을 동시에 담는 독특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바비큐를 굽다가도 뉴스에서 파업, 교섭, 최저임금, 이민, AI 규제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고 그게 곧 내 월급과 내 시간과 아이의 미래와 연결되죠. 역사도 흥미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1882년 뉴욕의 첫 퍼레이드는 우리가 도시를 움직인다는 근로자의 자부심을 거리에 펼쳐놓은 사건이었죠. 1894년 연방 공휴일 지정은 큰 충돌 이후 그래, 싸우더라도 룰 안에서 하자는 사회적 타협이 표식이었고요. 이런 기억이 쌓여 노동절은 전투의 기념일이 아니라 합의의 기술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식입니다. 갈등을 없애려 하기보다 갈등을 견딜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데 힘을 씁니다. 문화적 면모도 이야깃거리가 넘칩니다. 노동절 지나면 흰옷 금지라는 드레스 코드 관습, NFL 대학 풋볼 개막, 초대형 세일, 계약 시즌. 삶의 리듬이 노동절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여름에 막이 내리고 도시가 다시 속도를 올리죠. 재미있는 건 이 바깥 풍경이 안쪽의 마음과 맞물린다는 점이에요. 일의 의미에 대한 자문이 시작되는 때 사람들은 자연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다음 분기의 목표를 적고 이직이나 재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노동절은 미국식 새학기와 새회계연도의 감정을 동시에 품은 거대한 리셋 버튼입니다. AI와 자동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많은 사람이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 를 묻지만 노동절의 질문은 조금 달라요. 대체되는 업무는 무엇이고 증강되는 업무는 무엇인가? 증강의 이익은 어떻게 나눌까? 이 질문이 흥미로운 이유는 정답이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안전과 책임, 데이터 보호가 핵심이고
미디어는 저작권과 수익 분배가 전부를 좌우합니다. 제조는 숙련 이전의 재교육 설계가 관건이죠. 노동절은 이 다른 퍼즐 조각들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입니다. 한 목소리를 강요하는 대신 서로의 데이터와 필요를 맞대보고 작동하는 합의를 찾습니다. 조금 더 일상으로 당겨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노동절은 그저 여름의 마지막 바비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집 테이블 아래엔 이런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내년 휴가를 지키려면 이번 분기 초과 근로를 어떻게 관리하지? 팀에 AI 툴을 넣자는데 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될까? 아이 돌봄 때문에 유연 근무를 요청하면 승진에 불리하지 않을까? 노동절이 흥미로운 건 이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 거대한 사회적 주제와 단단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를 돋우는 팩트 몇 가지도 챙겨가세요. 미국은 5월 1일 대신 9월을 선택했다는 점 자체가 갈등을 국내 합의로 흡수하려는 정치적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주 40시간 초과 수당아동 노동 금지 안전 기준은 모두 언젠가 누군가가 거리에서 들고 나온 주장이 법이 된 것들입니다. 2020년대 들어 노조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졌지만 조직률은 낮습니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래서 새로운 조직 방식과 개인 마이너스 집단의 중간 단계 실험이 폭발하고 있어요. 온라인 단체 행동, 독립계약자 조합, 직장 내 이슈별 연대 등등.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경제의 쟁점은 유연성 vs 안전망의 균형입니다. 내 시간표를 내가 짤 자유와 아플 때 쉴 권리를 어떻게 동시에 챙길지 이 균형 감각이 노동절의 신교양이 되고 있어요. 노동절 이후 흰옷 금지 같은 관습은 계급과 계절의 경계를 표시하던 옛 사교 규범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농담처럼 소비되지만 노동과 계급, 취향과 권력이라는 흥미로운 사회학적 뒤얽힘을 슬쩍 보여줍니다. 결국 AI의 시대에 미국 노동절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술이 일의 속도와 모양을 바꿔도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룰로 함께 일할 것인가를 정하는 권한은 사람에게 있다. 노동절은 그 권한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버전의 사용 설명서를 집단으로 업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축제의 웃음과 교섭의 문장, 쇼핑백과 피켓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미국만의 독특한 광경이죠. 그래서 이날을 제대로 즐기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비큐를 뒤집으면서 당신의 다음 분기 룰을 한 줄 적어보는 거예요. 내 시간의 경계 한 가지, 내 일의 가치를 설명하는 문장 한 개, 내가 배우고 싶은 기술 한 가지. 그리고 가능하면 직장 동료나 가족과 그 한 줄을 바꿔 읽어보세요. 그 순간 노동절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 전략 회의가 됩니다. AI가 뭐라고 속삭이든 당신의 다음 시즌은 그 한 줄에서 시작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